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보리스 교육 진행할 팀장 노민환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2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론 교육 먼저 하고요. 데모 시스템인데 이게 제품이 좀 3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보리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제품은 요 마이브 제품. 그리고 이 비단과 캐라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제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드 제품, 그 다음에 마이브 제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그 트리트먼트가 이 반응형하고 결합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18년, 19년 정도 되면서 이 중간 헹굼이 없는 트리트먼트와 1번하고 헹구는 트리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런 트리트먼트는 반응형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발에 단백질과 수분과 유분을 주고 깨끗이 헹궈서 고객님께서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유지력이 갈 수 있게끔, 그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걔네들은 디메치콘과 이제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좀 오래 가게끔 하죠. 근데 하도 이게 시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원클리닉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화학 시술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벗겨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막 뭐 실리콘을 빼내는 작업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모발이 떡진다거나 꾸덩꾸덩한 느낌도 있는데 이제는 이 반응형 트리트먼트가 아닌 이 결합형 트리트먼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브로셔거든요. 브로셔는 이거 비단이라고 이제 한 부가 있고, 그리고 이 캐라필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하나씩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하나, 캐라필러 하나.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는 산열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이 산성 제품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품 주 성분들이 애시드산, 말레이산, 뭐 글리옥신산 이런 것처럼 산성 계열인데, 산성들은 pH가 높은 부분을 다 다운시켜 버려요. 그래서 펌제들도 알카리 펌제가 있고 중성 펌제가 있고 산성 펌제가 있듯이 요즘 산성 펌제 많이 쓰시잖아요. 손상된 머리에는 산성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펌 했을 경우에도 일제가 이제 알카리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뭐 브롬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과산화수소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세와 측세 결합을 끊는 그 역할 중에서도 하나인데, 이 산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는요, 산성에다가 열을 가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일반 트리트먼트는 모발이 좀 부드러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산열 트리트먼트는 모발이 좀 단단해집니다. 근데 단단해지다 보면은 딱딱하다, 푸석거린다, 날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그런 레시피를 정확히만 잘 알고 쓰시면은 모발의 힘과 부드러움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님이 모발이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모발이 연모에다 막 날려다녀요. 그랬을 때 이 클리닉을 권하는 것보다 이 산성 트리트먼트를 권했을 때 모발에 텐션이 살고 부드러운 힘과 근육과 피부까지 붙여버리니까 훨씬 더 집에서 손질하시기에, 드라이 하시기에, 파마, 화학 시술 하시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지니어 분들이 화학 시술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즘에 어디죠? 병원 가시게 되면은 보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톡스는 탄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발에다가는 컨셉은 이제 모발에 필러하지 않으실래요? 라는 컨셉인데 캐라필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이제 필러하지 않으실래요? 이런 컨셉인데요. 제품 구성원은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요 알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 베타라는 게 있어요. 알파는 강산성의 pH 2를 가지고 있고 주성분은 글리옥신산이에요.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피 닿잖아요. 따끔거려요. 손에 닿으면 따끔거려요. 그래서 얘는 뭐 이어캡이나 페이스 마이스 뭐 캡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 해주셔야 되고, 이 베타라는 거는 보습제예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는요 믹스를 하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이거를 1대1로 믹스를 했는데 1대1로 믹스를 하다 보니까 모발이 너무 단단해요. 너무 딱딱한 거.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 이거 트리트먼트 한 거 맞아요? 머리가 너무 딱딱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모발이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단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텐션이 있는 거. 근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실리콘 베이스로 인해서 모발이 부드러운 걸로 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홈쇼핑에서도 한번 대박을 쳤었죠.
원크리닉 해가지고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리콘 성분이 아닌 얘는 그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레시피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배합을 하고요. 알파와 베타를 배합을 하고 샴푸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얘를 폼 클렌징처럼 이렇게 거품 타입이에요. 모발에 발라요.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열 처리 해주시고 깨끗이 헹구고 나오신 다음에 프레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있다가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근데 잘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파는요 글리옥신산이기 때문에 이 수분을 날려보내주면 글리옥신산만 딱 남거든요. 그래서 프레스 작업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좀 겨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레시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하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고객님께서 깨끗한 세정 샴푸를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 믹스 비율을 알파는 1, 베타는 5 이렇게 믹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혹시 만약에 모발이 조금 단단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베타가 7이나 8, 알파가 1로 가시면 돼요. 그럼 알파 1, 베타 5, 두 번째는 알파 1, 베타 7, 세 번째는 알파 1, 베타 10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믹스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때 아이롱 드라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리만 깨끗이 말려주시고 가벼운 드라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도 훨씬 엔젤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만약에 이런 제품 썼을 때 부드러움이 약간 떨어진다 이러면은 샴푸를 진행을 하고 알파 1, 베타 5를 여기다 믹스하신 다음에 도포하시고 열처리 15분에서 20분 하시고 그 위에다가 저희 마이브 쓰는 제품 있죠? 여기 있는 SI 그 위에다 덧방하시면 돼요. 덧방하고 10분 방치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자면 모발의 뼈대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발의 뼈를 형성시켜 줬으니 근육과 피부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업데이트 된 걸 알려줄게요. 요즘에 그 알카리수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알카리수 하잖아요.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스태프분 있나요?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알카리수 알려줄게요. 뭐냐면은 이 일본에서는 주된 시장이 이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했던 게 클리닉 시장하고 염색이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가보면 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연령은 47.6세. 많이 고령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손질을 못하니까 파마를 하기 시작해서 무중력 펌이라고 해서 TV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시장은 염색도 많이 했지만 주된 그 매출을 상승했던 요인은 열펌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열펌 하다 보니까 모발이 막 너무 손상되고 경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발이 경화된 거 있잖아요. 단단하고 딱딱한데 연화를 봤었을 때 연화가 막 이게 된 거 같은데 헹구고 나오면 막상 안 돼 있고 얇은 모질들. 그리고 모발이 너무 단단해서 유지기간이 짧아요. 클리닉을 했는데 마이브 클리닉인데 적어도 한 10일 정도 가야 되는데 3, 4일 만에 빠졌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모발이 너무 단단하니까 얘를 발수선처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알카리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술할 때, 염색할 때, 일반 펌할 때, 열펌할 때, 클리닝 할 때 이 알카리수를 뿌려주잖아요. 그 모발이 경화된 게 싹 풀려요. 그럼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가서 바로 찬물 들어가서 수영 안 하잖아요. 때를 밀려면 어떡해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남자분. 내가 목욕탕 가는데 때를 막 밀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죠? 불리는데 어떻게 불리죠? 여자분들도 탕에 들어와서 때를 불리나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자분들 때 많이 나오죠? 여자분들도. 나 남자만 때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 운동해가지고.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충분히 때를 불리고 그 다음에 밀잖아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그런 것처럼 이 알카리수라는 것도요 모발을 좀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팽윤을 만들어주고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두 가지 형태성이 나옵니다. 저 같은 고객이 왔는데 일반 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모발이 좀 두꺼워요. 그럼 파마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반 펌 하는데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방치 안 하고 한 30분만 와도 잘 나와요. 근데 모질이 굉장히 얇고 힘도 없어요. 볼륨감도 없어요. 그러신 고객님들 파마 잘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머리는 큐티클이 4겹이고요.
그 얇고 힘없는 그런 모발들 있잖아요. 걔는 큐티클 한 7겹 정도 돼요. 그럼 큐티클을 못 열어서 그래요. 근데 자꾸 열려고 약을 더 가하고 열 처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이 알카리수를 뿌리면은요 큐티클이 손상 없이 싹 열려요. 그 다음에 일제를 투입하는 거예요. 환원을 넣을 것인지 알카리를 넣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펌화가 훨씬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막 운동하다가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좋아하고 손흥민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잘하는데 막 운동하다가 제가 발못이 이렇게 약간 삐끗했어요. 그러면은 한의원 가면 침 놓잖아요. 그게 모발이 경화된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단 시리즈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알카리와 CMC 세라마이드 있죠. 마이브 C에 들어가는 거. 그거 넣고요. 이거를 뿌리시면 돼요. 얘는 그냥 기본 매뉴얼이에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나누시면 돼요. 일반 펌과 열 펌으로 알카리수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염색과 클리닉으로 알카리수를 만들 건지 그거는 제가 이따가 배합을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결과치를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희 강석희 원장님께서 제가 알카리수를 그날 엄청 바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병 달라고 해갖고 만들고 갔어요. 이거 한번 쓰시라고. 그랬을 때 한번 뭐 어떠셨는지 한번 좀 그냥 뭐 개인적인 소담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크게 목소리 좀 크게 안 들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화된 모발이 지금 많잖아요. 뭐 아이로 시술한다든지 강사님 말처럼 뭐 열펌에 의해서 모발이 딱딱한 거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 상담도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머리들은 우리가 CLC로 해보고 나왔었잖아요. 좀 부드러워지려고. 근데 이제 CLC를 안 하고 나와서 알카리수를 뿌렸을 때 바로 풀려요. 그 경화된 게. 너무 신기해. 사실은 이번 교육을 내가 잡은 건데 그렇게 레시피를 이용하다 보면 유화가 훨씬 더 손쉽게 되고 유화가 일단 좀 빨라져요. 그리고 다른 클리닉을 많이 하기보다도 저거 하나로도 충분히 유화가 손상도 없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알카리수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열펌이나 화학시술 염색하실 때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본인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클리닉 할 때, 일반 펌 할 때, 열펌 할 때 이 단지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연화 볼 때 딱 그래요. 아, 안전해. 아, 스태프분들만 안 땡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건 이제 결과 나왔네요. 알파하고 베타를 1대5로 믹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라필러가 들어가기 전에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시술 원리를 하나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 펌 하는데 일반 펌제 바르죠? 그럼 뭘로 마무리해요? 중화제. 중화제 타입은 두 가지 있죠. 뭐 있죠? 브롬산 나트륨 그리고 과수. 근데 요즘에 브롬산 써요? 쓰긴 써요. 아, 써요. 그래요. 좋아요. 아, 내가 뭐 안 쓴다는 거 아니고 써요. 근데 쓰는데 브롬산 나트륨이 염이 있잖아요. 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다음에 시술할 때 모발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뭘 쓰기 시작해요? 과산화수소 쓰잖아요. 과산화수소가 뭔 줄 알아요? 약산성이에요. 그럼 봐봐요. 알카리하고 산성이 만났네. 그리고 우리가 열펌 할 때도 크림 타입과 액상 타입의 뭔가 연화를 보고 그다음 뭘 써요? 과수 쓰잖아요. 알카리 산성 만나잖아요. 그럼 이 케라필러가 지금 산성이잖아요. 그 전에 뭘 만나야 돼요? 알카리. 그래서 알카리 수를 만든 거예요. 이랬을 때 얘가 환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카리수 할 때 얘를 케라필러 잘 쓰시는 방법 알려줘요. 알카리수에다가 우리가 일반 펌제를 보면은요, 이 일반 펌제는 주세를 끊어요, 가로를. 근데 열 펌제는 측세를 끊어요. 그래서 일반 펌 하면은 머리가 잘 나오는데 유지력이 좀 짧고 머리를 말리면은 머리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근데 열 펌은 어때요? 에스컬이 그냥 걸리잖아요. 그게 가로선 내지 세로선까지 끊었기 때문에 얘가 펌이 탄력이 있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카리수에다가 환원제를 넣어요. 좀 10% 정도. 그 다음 믹스한 다음에 샴푸하고 나와서 얘를 먼저 뿌려요. 모발에다가. 그 다음에 알카리를 넣고 산성을 넣잖아요. 효과가 이렇게 막 꾸덩꾸덩한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텐션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카리수 뿌리고 산성 들어가서 열 처리하고 헹구고 나와서 머리 말렸을 때 당연히 이렇게 드라이하면 좋죠. 근데 드라이하기 전에 모발을 건조했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케라필러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림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캐라필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대대손손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증조 할아버지, 가장 윗선에 있는. 자, 그러면 이 캐라필러는 클리닝 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화학 시술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나온 게 요 비단입니다. 비단 보이시죠? 비단이라는 뜻 알고 계세요? 한번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비단. 비단이 무슨 뜻일까요? 모발에 뭐뭐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단. 그 옛날 뭐 왕서방 어쩌고저쩌고 비단결 뭐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 중국 그 왕서방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단 선생님? 모르시나? 그런 것처럼 머리에 비단결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근데 얘는요 너무 복잡하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제로 그냥 아예 만들었어요. 얘를 그래서 파워를 조절합니다. 너무 세니까 화학시술할 때 펌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절합니다. CMC 세라마이드 산성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품 구성은 4가지인데 3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일반 펌은 그냥 쓰셔도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알카리수, 모발을 팽윤하여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 세라마이드 CMC가 있어요. 그 다음에 R이 그래서 알카리수고요. P가 뭐냐면은 열펌할 때 쓰시라고. P는 폼 타입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펌할 때 고객님이 딱 앉고 나서 커트가 끝나신 다음에 알카리수를 모발에 뿌리고 이 P를 발라요. 그 다음에 연화 보시면 돼요. 근데 연화 봤을 때 딱 말씀드릴게요. 과연 안 돼요. 그리고 모발이 텐션 있고 탄력 있고 컬이 잘 나와요. 손상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C는 뭐냐면은 컬러의 약자입니다. 이 컬러의 약자인데 컬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하셨던 뭐 뿌염이나 뭐 색깔 컬러 체인지나 아니면은 뭐 톤업, 톤다운, 톤업, 톤 다 하신 다음에 딱 그 마무리되는 시점 있죠. 한 25분에서 30분? 그 정도 딱 끝나신 다음에 얘를 바르시면 돼요. 덧방에서 핸들링 좀 해주시면 약간 열감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 10분 있다가 헹구고 나오셨을 때 그 느낌을 보시면 되는데 그 느낌이 pH 조절을 하고요. 컬러가 선명하고 뚜렷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약간 곱슬기들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단품 하나로 클리닝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샵 미친 클리닝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포스터가 있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3가지 구성입니다. 알카리수와 컬러의 C와 열펌할 때 P.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게 딱 요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펌할 때 스태프분들이 연화 보는데 내가 자꾸 하루에 고객 2명 내지 3명 하는데 이 연화 보는구나.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이제 좀 오래되신 그 미용을 하신 분들과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좀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연화 볼 때 요 2가지 가지고 베테랑처럼 연화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바르시고 연화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전하네. pH 조절을 하네. 연화가 잘 나오네. 손상모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늘어지지 않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디자이너가 뭐 원장님처럼 연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원장님 너무 편하잖아요. 막 커트하다가 체크해서 중간에 막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시고 다시 손 닦으시고 다시 커트하시고 이런 경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릴게요. 마이브 중에요. 이 C가 이 복구 열펌할 때 이 메인이 돼요. 알카리수하고 제가 그때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열펌할 때는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전처리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모발이 경화된 걸 알카리수로 풀고요. 그 다음에 CMC 세라마이드를 싹 도포한 다음에 그 리포즘 작업 아시죠? 열 80도로요 매직기로 한번 싹 끌어 당겨요. 그러면은 그 침대에 있는 매트리스가 쿠션 역할을 하잖아요. 모발도 얘가 관측 물질의 쿠션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화를 보잖아요. 그럼 연화가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요즘에 연화 항상 어떻게 봤어요? 건강모 먼저 연화 보시고 손상모 봤잖아요. 건강모 연화 한 50% 진화되면은 아래 딱 연결해서 5분 10분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환원 못 들어가요 걔네들은. 염색약도 왜 30분 보는지 아십니까? 작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뿌염하고 5분 만에 헹구지 않잖아요. 10분 15분 보시죠. 최소 15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열펌도 내가 여기에 큐티클을 어떻게 열 것인지 환원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가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원을 넣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었을 때 진짜 한번 저 믿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고객님 오시면 손상된 모발에
샴푸를 하고 알칼리수를 뿌린 다음에 요 CMC 세라마이드 도포한 다음에 매직기 80도로 한번 잡아주고 그때 연화 보셨을 때 연화에 보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과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두 번째 한번 팁 드려볼게요. 고객님들 오시면 한번 모델 한 번만 나오실래요? 약간 곱슬이죠? 이쪽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이쪽.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선생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고객님이 왔어요. 나는 매직 세팅 할 거예요. 매직과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팅을 먼저 해요? 매직을 먼저 해요? 이분은 지금 곱슬입니다. 곱슬 더 심하다고 볼게요. 그럼 좋은 레시피 있나요? 매직을 먼저 할 건지 세팅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세팅을 먼저 할 건지 그다음 매직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객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진님은 어떻게 할까요? 연화를 다 봤어요. 예진님은 어떻게 할까? 안 할 거야? 머리 그냥 카메라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연화를 보고 다 끝났어요. 머리가 곱슬이야. 연화가 다 나왔어요. 세팅을 먼저 말고 그 다음에 브레스. 다른 의견 계신가요? 말해. 저희 팀은 안 그러는데 예진님 팀 같은 경우는 머리 헹구고 나와서 연화 다 해놓고 머리 헹구고 나서 연화를 다 보고 프레스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세팅을 한다. 그러면 예진님은 세팅하고 매직하고 분은 매직을 하고 세팅하고 또 혹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전 분명히 부제를 드렸어요. 곱슬이라고 난 부제를 드렸어요. 곱슬이에요. 이 부분 이 고객님은. 다른 의견 계신가요? 얘기해요. 얘기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두 방법을 제일 많이 쓰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자, 그럼 이답 원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고객이 왔어요. 사실 저는 잘 쓰진 않는데 드라이로 가볍게 한번 잡고 드라이로 잡고 매직과 세팅. 내가 좀 원했던 답은 아닌데 그래도 근접했어요. 이거 좀 전해주세요. 박수 한 번만. 자, 머리가 곱슬이면은 세팅을 진행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곱슬이 세팅을 하잖아요. 연화를 보고 부시시해요? 깔끔해요? 부시시하잖아요. 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객님이 왔었을 때 드라이를 할 거예요. 머리가 막 부시시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한번 블로우 한번 싹 잡고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겸하면 어떨까요? 세팅할 때. 그 매직기 2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연화가 끝났어요. 그럼 하나는 매직기를 160도로 잡고 하나는 80도에서 100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매직기 2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160도를 쫙 펴요. 근데 아래에는 매직기를 체인지한 다음에 80도에서 100도로 한번 결감만 잡아요. 그 다음에 마이브에 있는 실을 뿌리고 와인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객 처음에 우리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와인딩이 잘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직은 매직대로 잡고 아래는 결감이 곱슬인데 결감을 잡아주고 나서 와인딩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렇게 안 돌리시고 툭툭만 털어도 웨이브가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랬을 때 분명히 피드백이 이러실 거예요. 저 이렇게 세팅했는데 항상 머리가 곱슬이라 부시시했는데 부시시하지 않고요. 이게 툭툭 털어도 손질하기 너무 편해요, 원장님. 참 감사드립니다. 고객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매직과 세팅을 나누시지 마시고 약간 곱슬 부분들은 다 그냥 매직 세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처음에 80도인데 나중에 100도, 120도, 1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뜸을 들이진 않습니다. 결감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데서 시술했던 것보다 보보리스 청담에서 하니까 훨씬 세팅이 오래 가고 깔끔하다. 손질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박수 한번.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캐라필러를 들어가고 마이브하고 접목도 할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비단은 염색을 끝난 다음에 C만 보여줄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브예요. 마이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샴푸 2가지 있죠. 뭐 들어가요? 라메이, 디스에모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라메인은 어떨 때 써요? 디세모카는 어떨 때 써요? 스태프분들 샴푸 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나 눈만 마주치면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이 용도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썼죠? 그죠? 자, 알려드릴게요. 얘는요 아미노산보다 한 단계 위인 PPT 샴푸기 때문에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전에는 무조건 세정 샴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모발을 잔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서 얘는 PPT 샴푸라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오후 되면 떡져요. 이 디스테모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부터 쓰면 떡져요. 오후 되면은. 이 PPT 샴푸는 뭐냐면 손상된 머리에 자가 회복을 해서 막 수복시켜서 완전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품을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얘는 김연아가 쓰네. 디스테모카는. 왜 쓰겠어요? 좋으니까 쓰겠죠. 걔 모발이 얇잖아요. 자, 이 라메이는 두피아 모발 샴푸예요. 얘 모발 샴푸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라메이 샴푸는요 헤마틴이 있어요. 그래서 헤마틴이 하는 역할이 이 잔류 알칼리 향염 소치를 막 제거해요. 그래서 이 라메이 샴푸는 일반 펌할 때, 염색할 때, 열펌할 때 이 미용실에서 쓰시면 돼요. 화학 시술할 때 정말 좋아요. 연화 보고 나서 잔류 알칼리 다 제거해요. 요즘에 그 두 가지 나왔더라고요. 파마를 하면 샴푸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중화하고 나서 모든 파마는 샴푸를 해야 된다. 아, 다 물로만 헹구는구나. 그러면은 헹구지 말아야 된다. 샴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손. 이게 요즘 최근에 밝혀졌더라고요. 7대3으로 샴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중화를 하고 나왔을 때 그 잔류 알칼리들이 남아있으면 모발의 손상의 주 원인이 된대요. 거기에 열이 닿았을 때, 드라이를 했었을 때. 근데 샴푸를 선택할 때는 알칼리 샴푸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냐? 산성 샴푸를 써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거는 요 헤마틴 샴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류 알칼리 막 제거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파마하고 중화한 다음에 라메이 샴푸 한 번 하잖아요. 펌 냄새 잡아요. 그리고 잔류 알칼리 제거하니까 다음 시술할 때 모발이 경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화학 시술할 때 이 라메이 써주시면 돼요. 잘 나오죠? 나와요? 그리고 요 디스테모카 써주시면 돼요. 디스테모카는 단백질이 한 37%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이 막 회복이 되네요. 그리고 세팅하셨을 때 좀 늘어졌던 거를 얘가 좀 잘 잡아줘요. 다시 컬이 탄력 있게. 그래서 고객님한테 권할 때는 이 디스테모카로 홈케어를 권해주시고 드라이할 때, 커트하러 올 때는 클리닝 할 때는 디스테모카, 그리고 화학 시술할 때 라메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K, C, 그 다음 코, SI 들어가죠. KC까지 하고 나서 열을 좀 가해 주세요. 메도폼 락톤이라고 60도 이상의 얘가 막 열에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마이브를 할 때는 샴푸 선택하고 KC, 코, SI하고 열 처리하고 마지막 트리트먼트하고 나오시죠. 그 중에서 얘를 K를 빼버릴게요. 일단 하프 테스트 할 거예요. K를 빼버리고요. 이 캐라필러를 알파1, 베타5를요 반쪽만 바를 거예요. 샴푸를 하고 나와서. 그럼 반쪽은 KC, 코, SI 들어갈게요. 여기는 캐라필러 1대5 하고 C, 코, SI 들어가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반쪽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이브를 만약에 고객님 하실 때 기본 매뉴얼로 들어가셨다면 이 캐라필러를 사용했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유지력, 탄력, 윤기 한번 보실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워낙 모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칼리수를 같이 이용해 참 우리 하영 선생님 모델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모발 했었을 때 진짜 다시 태어나는 산뜻한 청결함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생기셨잖아요. 되게 착하시잖아요. 항상 초심 마음이 아이고 자꾸 교육하는데 딴소리 하고 있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선택 어떻게 했죠? 염색 들어주시고 그리고 캐라필러 누구였죠? 캐라필러 하실 거예요? 캐라필러 하시고 그리고 마이브 누구였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제 교육 바로 전달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 자, 들어갈게요. 물도 갖다 줘. 이제 다들 만져봐. 알파 1, 베타, 오. 봤죠? 알파 1, 베타. 자. 선생님, 자, 모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손상분은 아닌데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손상분은 아닌 거. 그리고 모발, 경화됐나요? 그리고 경화가 됐네요. 그죠? 됐어요. 단단하고 좀 딱딱, 이거 드라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화됐다. 그냥 100% 경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매직기 다 되면 다 경화되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알카리수를 만들었잖아요. 얘를요. 알카리수입니다. 그래. 이거는 알. 그냥 알이죠. 알에다가 넣었어요. 이제 비치를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열처리 10분 들어갈게요.
캐라필러 들어갈게요. 캐라필러 C 대신에 K 대신에. 자, 여기는 마이브 그냥 들어가죠. 원래 우리가 매장 쓰던 거. 근데 마이브에는 K 시코 SI잖아요. K를 빼고 캐라필러로 먼저. 이해갔죠? 자, 그럼 여기는 들어가세요. K 시코 SI. 여기 때는 이분 잘 보세요. 알카리수 그 기본 있죠. 비단에 나온 알. 이거 기본 메뉴 뿌릴게요. 크리닝 하기 전에. 아니야. 아니라고. 몰라. 가볍게. 가볍게. 그러니까 모든 시술에 알카리수를 이제 다 사용해요. 그랬을 때 크리닝 효과가 훨씬 좋아요. 몇 분 들어가실 거예요? 이따가 저기 15분 하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편집할 때 이렇게 다다닥 들어가니까. 그거 우리 커뮤니케이션 또 영상팀 제작에서